자, 시작할게. 92페이지 질문. (92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자, 넘겨보세요. 93페이지 질문. (94페이지) 94도 없는 거 맞아? 95. 자, 시작해볼게. 482번부터.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언이고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중심각 크기 몇 라디언이라고? 1라디언이면 대충 몇 도 정도라고 했어? 1라디언은 몇 도 정도게? 1라디언의 정의가 뭐였지? 라디언의 정의가 뭐야? 아. (1라디언) 어떻게 만들었어? 맨날 몇 도 계산하다가 호도법이라고 하면서 라디언 배웠잖아. 그 1라디언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지 약속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건데. 1라디언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냥 파이가 180도인 것만 갖고 풀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만들었지. 부채꼴에 반지름하고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게 되는 순간에 부채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게 나오는 순간에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언으로 정의 내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야. 시작도 또 왜 이 모양이야 또. 그래서 그런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2파이 라디언이 360도와 같고 파이 라디언이 180도와 같고, 그러다 보니 라디언을 도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서, 도를 파이 라디언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 방금 선생님이 질문했던 1라디언 몇 도냐고 물어봤습니다. 특수각이 아니니까 라디언이 몇 도냐고 물어봤다면 1에다가 파이분의 180 곱해서 대답을 했어야겠죠. 180을 3.14 어쩌고저쩌고 무리수로 나눠서 대답을 해야겠지. 대충 57도 정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 그런 걸 알아야지. 뭘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배운 지 좀 돼서 그런가? 배운 지 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잊어버리지 않았잖아, 이거는. 잘 기억하자. 뭐 지금 문제 푸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해볼게.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언이고 둘레의 길이가 24래. 둘레의 길이가 24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4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1라디언을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해서 24래. 근데 세 개의 길이가 다 같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이가 8이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겠지. 8이었어. 호의 길이도 8이었던 거고 이쪽 반지름도 8이었던 거예요. 중심각이 1라디언이었기 때문에. 1라디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지금 아무도 지금 라디언의 정의를 대답 못했으니까 이렇게 풀지는 못했을 것 같고,
둘레 길이가 24라고 그랬죠? 24? 그럼 반지름을 얼이라고 놨어. 반지름을 얼이라고 놨어. 근데 둘레가 24야. 24에서 얼 2번 뺀 게 호의 길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4 마이너스 2얼이 된다는 얘기였을 거야.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었던 거겠지? 그런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라디언 단위의 중심각이거든. 그래서 24-2열하고 얼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3얼이 24고 얼이 8이 된다는 걸 이렇게도 찾을 수 있었겠지. 라디언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대신 그 중심각은 도 단위의 중심각이 아니라 라디언 단위의 중심각일 때만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럼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마지막 넓이는 2분의 1 얼 제곱 세타로 계산하든 2분의 1 얼 곱하기 호의 길이로 계산을 하든 뭐 아무렇게나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마무리합시다. 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몇 번? 80. 정원이 몇 번이야? 저 똑같아요. 83번 가볼게.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어. 그리고 호 AB가 있고 이때 아무점 C가 잡혀있대. 이때 AB의 중점을 5라고 하고 AC의 길이가 호 AC의 길이가 파이, 부채꼴 OBC의 넓이가 15파이. 연립방 정식으로 풀길 바랬던 건가? 대충 그려봅시다. 갈게. 일단 첫 번째 힌트가 호 AC 요 길이가 지금 파이라고 알려준 거지. 요 길이가 파이인 걸 알려준 거고, 두 번째 부채꼴 OBC의 넓이가 15파이인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호의 길이를 구하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든 반지름하고 중심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하고 중심각.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반지름 길이 모르면 혹시 반지름 길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네. 얼로 잡아야겠네. 여기는 세타로 잡아야겠네. 그래야 뭐 표현을 하거나 말거나 할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정보 호의 길이가 파이라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으로 계산한 결과가 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넓이 가져가야 되겠네. 그럼 여전히 반지름은 얼일 테고 중심각이 얼마냐? 내가 여기를 세타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얼 제곱 곱하기 중심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계산한 결과가 15파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겠네. 이거 연립해서 풀어줄 생각 해주면 되는 거겠다. 연립해서 어떤 식으로 연립하는 게 제일 좋으려나? 어떻게 연립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일단 풀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 여기서 문자는 누구지? R하고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여기서? R하고 세타. 파이는 얘들아 문자가 아니야. 숫자야. 3.14 어쩌고 저쩌고 적혀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각으로 따지면 180도. 라디언 단위로 생각하면 그냥 3.14 어쩌고 저쩌고 표현되는 라디언 단위 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건 얼과 세타를 변수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맞겠고, 그럼 가보자. 요 밑에 있는 식 한번 정리해 볼게. 2분의 1을 1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얼 제곱 파이 마이너스 얼 제곱 세타가 2분의 1 넘겼으니까 30파이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얘들아
세타가 누구냐? 파이야. 여기 얼 제곱 세타가 얼 곱하기 얼 세타잖아. 한 번 더 적을게. 얼 제곱 파이 마이너스 얼 곱하기 얼 세타 자리에 파이 넣어주면 얼 파이가 되겠네요. 그게 30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변 파이로 나누면 얼 구할 수 있겠는데? R값 2개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암산해 보니까 R값이 하나는 음수 나와. 그거 버리면 되겠다. 양수만 선택해주면 되겠어. R값 찾았으면 세타도 구해줄 수 있는 거겠고. 그렇게 해서 R하고 세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OA 반지름 길이 찾는 거. 그냥 R값 이거 그냥 여기서 더 질질 끌지 않아도 되겠는데 문제가 원하는 게 반지름 길이니까 이거 2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겠어. 선생님 풀게 그냥. 파이 나누면 얼제곱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30이 0이니까 이 소대가 얼 마이너스 6하고 얼 플러스 5죠. 그래서 음수 다 버려버리면 6만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였겠어. 필기하시고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해 사세요. 제발 좀. 오 페이지 좀 떠 있는 사람? 84번. 84번. 이것도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외우고만 있으면 문제 바로 풀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래? 원래는 서술형일 때는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지만 답만 찾을 때는 둘레가 40인데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외워. 첫 번째,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반지름은 둘레 길이의 4분의 1이 돼야 된다고 했어. 중심값 얼마 돼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2 라디안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답이 된다고 그랬어.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풀 수 있어. 근데 그 논리적으로 풀었을 때마다 나오는 결과가 맨날 이러니까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주자고 그랬지.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그냥 바로 정답 말하라고 그랬죠. 지금 봐봐. 이게 만약에 단답형 문제야. 서술형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인 줄 알아? 40의 4분의 1. 정답이 10이야 그냥. 1초, 2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외우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야. 대신 서술형 결과는 같겠지만 봐. 내가 도대체 40짜리 길이를 갖고 부채꼴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40을 거의 반지름 쪽에 투자를 다 하게 되면 남은 길이가 얼마 없을 테니까 이렇게 얇은 부채꼴도 만들 수 있고, 호의 길이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으면 반지름은 좀 짧아지겠지만 호의 길이는 더 길어지는,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를 더 짧게 하고 싶으면 호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 수, 이런 부채꼴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 근데 그 중에 어떤 부채꼴이 만들어져야 넓이가 최대가 되어야 되느냐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반지름을 얼로 잡아. 중심각을 세타로 잡아. 여기 반지름 얼로 잡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 둘레가 40이래. 둘레가 40이래. 그럼 이 호의 길이가 40-2 얼로 잡혀야 되겠지. 얘를 더해서 40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 첫 번째 얼 세타가 40-2얼이 돼야 된다는 사실 하나와, 원하는 게 넓이였지. 부채꼴의 넓이가 뭐냐? 2분의 1 얼 L이었어. 그러니까 2분의 1 얼 L이 누구야? 이게 L이잖아. 이게 호의 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40-2 얼을 넣어서 풀면 되는 거예요. 2차 함수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얼 제곱 플러스 20얼 남게 되고, 표준형 정리하면 얼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결론. 얼이 10일 때 최대 넓이 100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 얼 10이라는 결과가 항상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주어진 둘레. 문제가 사용할 수 있는 끈의 길이의 4분의 1만큼으로 반지름을 잡았을 때 항상 넓이가 최대가 되더라는 거죠.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단답형이나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길게 하세요. 필기하고 사진만 찍지 말고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외우라고. 뭐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뭐 벌써 이게 다 잊어버려. (96페이지) 질문 485번 가볼게. 반지름 얼, 중심각 세타의 부채꼴이 있대. 넓이는 유지하면서 중심각의 크기를 10% 줄이겠다고. 새로운 부채꼴을 만들 때 호의 길이는 처음 부채꼴 호의 길이의 몇 배가 되겠느냐. 문제가 시키는 건 넓이는 유지를 하겠다는 거지. 넓이를 유지하면서 중심각의 크기를 10%로 줄이겠다. 자, 봐. 이거 부채꼴 넓이 얼마냐? 2분의 1 얼 제곱 세타입니다. 문제가 처음에 소개한 부채꼴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넓이는 똑같이 만들 거래. 넓이는 똑같이 만들 건데 대신 중심각을 10% 줄이겠다네. 얘들아, 중심각을 줄일 거야. 근데 생각해봐. 중심각은 줄어들면 부채꼴의 넓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넓이는 유지를 하겠대. 중심각은 줄어들고 있는데 넓이를 유지하려면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겠지. 아니 중심각은 줄어들 거야. 그럼 중심각이 줄어들면 당연히 넓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넓이는 계속 유지시키고 싶다잖아. 얘는 줄이고 싶대. 얘는 줄일 거래. 근데 얘를 줄이면 답이 작아져야 된다고. 하지만 문제가 이 전체 크기는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늘어나야겠지. 그럼 먼저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지 얘들아? 10분의 그렇지. 10분의 9세타가 되겠죠. 10% 날라갔으니까 세타의 90%는 남아있을 거잖아. 10분의 9세타가 되겠네. 그리고 반지름은 쟤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을 거야. 근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얼프라임이라고 할게. 근데 문제가 얘기한 게 뭐야? 그렇게 만들어진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얼프라임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걸 계산한 결과가
처음에 있던 부채꼴의 넓이랑 같아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주문이었어.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내용이라고. 그럼 별로 양변이 약분할 수 있는 거 2분의 1도 약분하고 세타도 약분할까? 그럼 남는 게 누구냐? 얼 제곱은 2분의 1 약분, 세타도 약분, 얼 제곱은 얼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9만 남게 되겠죠. 원하는 게 뭘까? 몇 번이야? 485번이네. 그럼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일단 저거 더 정리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냅둘게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낸 부채꼴 호의 길이는 처음에 있던 부채꼴 호의 길이의 몇 배가 되겠느냐. 호의 길이 얘들아. 호의 길이. 이 녀석의 호의 길이가 얼세타지. 그리고 이 녀석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니까 10분의 9 얼프라임 세타야. 10분의 9 세타에다가 얼프라임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원래 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세타, 바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10분의 9 얼프라임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하면 되는 거니까. 질문 다시 가볼게. 바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처음 부채꼴의 몇 배냐? 얘들아, 이 길이는 이 녀석은 요 녀석의 몇 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 봐봐. 10분의 9 얼 프라임 세타라고 하는 값은 얼 세타를 계산한 결과에 몇 배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답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쟤를 찾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누구야? 얼세타로 나눠주면 되지? 얼세타로 나눠주면 세타 세타 약분 되겠네? 그럼 뭐만 남게 되는 거냐? 얘로 나눌 거니까 10얼분의 9얼 프라임만 남게 되겠네요. 양변을 얼세타로 나눠주면 돼. 얼세타로 나눠주면 세타는 약분되고 얼만 분모자료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10 곱하기 얼분의 9 곱하기 얼 프라임이 우리가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였던 거지? 이건 아까 찾았던 여기서 해주면 되겠다. 얼분의 얼프라임 찾으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럼 우리 얼분의 얼프라임 찾으러 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얼제곱은 이쪽으로 나눠주고 10분의 9는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얼 내려주고 10분의 9는 저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맞네요. 따라서 얼분의 얼 프라임은 제곱만 벗겨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9분의 루트 1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3분의 루트 10 3분의 루트 10. 그래서 최종 결과는 3하고 9는 약분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게 10분의 3 루트 1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문제가 좀 어렵네 이건. 뭐 이 정도면 질문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해준 다음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면 되는 거니까. 자, 또 질문 490번 한번 가볼게. 이것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갑니다. 그림과 같은 부채꼴 모양 땅의 내부에 우한 모양의 분수대를 최대한 크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부채꼴에 내접시키겠다는 얘기고 있구나. 그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밭으로 만들려고 한다네.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12m일 때 그리고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일 때 잔디밭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잔디밭의 넓이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 분수대의 넓이 빼주면 되겠어. 그거에만 집중해주면 되겠는데? 잠깐만. 12 그리고 30, 60도 내접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분수대가 될 건데 반지름 길이 12라고 했고 중심각은 60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하는 공식 불러봐. 2분의 1 곱하기 12의 제곱 144 곱하기 3분의 8로 지나가면 되는 거 맞나? 그럼 6을 144를 6으로 나눌 거니까 24 맞아 얘들아? 24. 자 부채꼴의 넓이 찾았어.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원의 넓이만 찾으면 돼. 근데 원의 넓이 찾으면 뭘 찾는 데 집중해야 되나? 반지름. 그럼 나 같으면 점 찍고 이쪽 길이라던가 이쪽 길이라던가 이런 길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 어떤 길이를 찾는, 물론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니까 하나만 해도 되겠다. 이거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하필 알려준 각이 특수각이야. 특수각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보조선 그려주면 게임 끝이네. 보조선 그려주면 게임 끝. 여기 얼마나 잡았어? 뭘로 잡았어? 그럼 여기 30도, 90도, 60도니까 이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2R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얼마 되는 거지? 이 길이는 그냥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지 뭘 고민을 해. R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R이 되는 거야. 3R이 문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부채꼴의 반지름 12랑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야. 그럼 분수대의 넓이는 얼마가 됐던 거야? 분수대 맞나? 아까 이름이? 하여튼 이 원의 넓이가 반지름이 4니까 얼마? 16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넓이 24파이에서 16파이만 빼면 되는 거니까 8파이가 나머지 잔디밭의 넓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나 못할 만한 부분은 없는 건데 열심히 풀어보고 질문하면 상관없지만 문제 자체의 느낌만 보고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지겹도록 지금 매번 매 수업 때마다 몇 번씩 얘기하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것 좀 미리미리 좀 하라고 했지. 할 수 있는 거. 요새 학원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선생님들끼리? 우리 2학년 2반이 공부 제일 안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주된 얘기야. 원장님을 하는 숙제는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한다며 숙제 같은 것들. 그렇게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 선생님도 조금 비슷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1년째 저희 지금 1학년 반이 3개 반인데 3개 반 중에 제일 아래 반이 정말 못해. 근데 얼마나 공부를 안 한다는 느낌을 갖추면 그 학생들보다도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어.
그 학생들은 지금 방금도 수업하고 하는데 내림차순도 안 되는 애들이야. 내림차순도 안 돼. A에 대한 내림차순 시키면 대답도 못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봐. 숙제한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지금? 2명? 3명이었어? 매번 주 숙제 검사하고 있는데 오늘만 그런 거 아니야. 항상 그래. 원장님 수업 때도 비슷하겠지. 그렇다고 일반 애들처럼 수업 없는 날 나와서 숙제를 하고 가느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불렀는데도 안 와. 까먹었다고, 잊어버렸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부턴가 1학년 때만 해도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난 우리 반 너무 좋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 근데 예전을 상상해보면 숙제를 안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이 한두 명? 3명? 다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 이유가 많아. 이유가. 며칠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성적 욕심내면 안 돼. 부모님들한테 설득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할 거면 3등급, 4등급 받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 성적만 받아도 부모님들한테 납득하라고 말씀드려야 돼. 너희들이. 근데 슬프게도 내가 지금 전화드린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꽤 전화를 최근엔 좀 안 했는데 예전에 자주 전화 되게 많이 들었거든? 1학년 학생들이기도 하고. 근데 다 기대를 하고 계셔. 2등급이냐 1등급을. 못해도 2등급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신단 말이야. 왜 선생님하고 부모님 사이 중간에 너희들이 껴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놔? 왜? 다 했어? 근데 내가 클리닉 때 최소 목소리까지 끝내야 돼. 가능하면 이승원씨까지 해보고. 의미 어떠지 않은 거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너희들 클리닉 마무리 잘해라. 고생했어.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적하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대치하고 그 차이를 두지 않게 노력해줘. 진짜 그게 아닐 거라면 진짜 아까 장난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 설득시켜. 3등급, 4등급 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게 과제인데 이 과제를 제대로 하는 녀석들이 매번 검사할 때마다 몇 명에 불과하니 이거 참 진짜. 그렇게 버릇이 된 거겠지 진짜로. 서서히 정말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큰일 나겠다 싶지 않은 그런 그냥 평범한 느낌. 숙제를 안 해도 상관없다는 느낌이 돼버린 이 상황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야 지금. 하고 나서 하고 앉아있고 하고 나서 채점하고 앉아있고 아빠 친구들이랑 비교해도 그래. 아빠 친구들은 해온 거를 미리 질문하는 애들이 많거든. 배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교무실로 배 선생님 부른 게 아니거든. 지가 먼저 풀어놓은 게 수업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막 질문하러 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인정받는 애가 있어. 뭐 아는 친구도 모르겠지만 현준이라고. 걔 지금 일반에서 제일 기대하는 애가 되어버렸어. 1학년 때까지는 아니었거든. 누군가는 기대를 막 한몸에 받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공부 더럽게 안 하는 반이라는 얘기 나오게 하고 있고 현준이랑 친한 친구들은 생각해봐. 1학년 때 현준이가 주목받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긴 해도 산이나 알이나 이런 애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져. 항상 와. 항상 막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을 해도 다음 시간에 올 학생이 없겠죠? 우리 반은. 여전히 숙제는 또 안 해올 거고. 예전에 노력했던 모습들 좀 한번 찾아보세요. 좀 부탁 좀 하자 진짜. 9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495번 495번 가볼게. 일단 여기서는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삼각함수의 정의지? 적평면 위에 C초선을 X축의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동경을 표현했을 때 그 동경의 끝점이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 알면서 뭐야? 항상 삼각함수는 이거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인은 얼분의 y, 코사인은 얼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495번 가볼게. 직선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대. 그럼 이런 느낌으로 여기 위에 두 점 PQ가 있는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OP하고 EOQ, OP하고 EOQ 그리고 맨 마지막 조금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네. P는 2사분면 쪽에 Q는 4사분면 쪽에 P는 2사분면 쪽에 Q는 4사분면 쪽에 P는 이쯤에
Q는 이쯤에 있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줄 다시 갈까? OP의 길이가 OQ 길이의 2배래. 그러니까 OP의 길이가 OQ의 길이의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Q는 한 이쯤에 있다고 봐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야 OQ의 길이를 2배 했을 때 OP의 길이가 되는 게 확인될 테니까. 그리고 갑니다.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OQ가 나타내고 있는 각의 크기를 베타. 동경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때 탄젠트 알파분의 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베타를 뺀 값을, 이게 너무 쉽네 이것도. 자 그럼 봐볼까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요게 바로 탄젠트 값이지. 탄젠트의 정의와 기울기의 정의가 같잖아. 기울기가 x의 변이랑 분의 y의 변이랑 아니야? 탄젠트도 x분의 y로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에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나오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그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만 해볼까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특수각이잖아. 특수각.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 길이가 루트 3이라면, 근데 좌표니까 마이너스 값 붙어야겠네. 이 길이가 1이 돼야 된다. 물론 이거 왜 2대1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필요한가? 얘들아, 왜 2대1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지. 결국 삼각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응? 이 문제가 좀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씩 찾아갈게. 탄젠트 알파. 이 동경으로 만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뭐야? 얼분의 y로 대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이동경이 받은 베타면 이쪽에서 코사인을 읽어달래. 코사인의 정의는 얼분의 x니까 2분의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문제가 왜 P하고 Q의 위치를 1대2로 내분 비율을 잡아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산해보면 저하기 반분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정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있나? 98페이지 질문. 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다음 주에도 자주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 진짜 한 번만 더. 아까 숙제 완료됐다고 하는 학생 제외하고 나머지 오늘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지. 그거부터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 선생님들한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지 말고. 이미 원장님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한테 좀 애정이 많아. 오늘부터라도 한번 약속을 지켜보세요. 할 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겨볼까요? 넘겨보자. 99페이지 질문.
506번. 506번 가볼게. 506번 이것도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제 더하기 코제가 1인 것뿐만 아니라 사제를 1마 코제, 코제를 1마 사제, 심지어는 1을 사제 더하기 코제로 변형해야 되는 순간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필요하지 첫 번째 근호 때문에. 바로 갈게요. 1 더하기 2 사포야. 1 대신 사제 코제 집어넣으면 여기가 사풀코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곱근 근호를 빼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1이라는 숫자를 얘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만 할 수 있었다면 아무리 기억에서 지워졌어도 생각나지.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설명할 때 사제 더하기 코제가 1인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게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거고. 그런데 세타가 몇 사분면 쪽이 각이라고? 그럼 일단 얘들아 기본부터 지킬까? 이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맞아. 지금 다현이가 말한 것처럼 반드시 절대값 붙여서 나와야 돼. 그냥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세타가 3, 4쪽이래. 3, 4쪽이면 사인, 부호가 양이야 음이야? 코사인은? 3, 4쪽이면 둘 다 음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음수가 뻔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겠고,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까?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전환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모양 바꾸는 거 딱 이것만 외우면 되지. 이거 변형 잘하고, 그리고 하나 더 탄젠트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코분의 사로 바꿔서 계산하는,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다른 거 없어. 이 두 개만 열심히 바꿔서 최대한 모양 예쁘게 정리하다 보면 문제가 풀려. 그러면서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이거에 관련된 저기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자신감이 붙는단 말이죠. 연습을 해야 돼. 정말 쓰는 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또 질문? 백 페이지 질문. 511번 가볼게. 511번.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511번. 세타가 파이와 2파이 사이, 얘들아. 세타가 파이와 2파이 사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세타는 3, 4조가 4, 4쪽에 있는 동경을 말하는 거겠네. 요거까지만 정리해주면 되겠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야. 아, 세타는 3, 4 아니면 4, 4쪽에 있는 동경이겠구나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이때 선생님 잠깐 줄여서 적어도 되지? 여러분들은 절대 이거 따르지 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 얘들아, 탄젠트를 뭐로 바꿀 거냐?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 풀면 되거든?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7 봐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범수 처리 들어갑니다. 범수 들어가면 사인만 분모가 될 거고, 분자는 코사인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한 녀석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1인 걸 풀고 있는 거지. 맞아, 얘들아?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지? 통분해야지. 통분해야죠. 통분하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곱한 것 분해. 그럼 분자 쪽은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쪽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들어갈 테니까 코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다. 맞아, 얘들아? 그럼 계속 할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분도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 의견 좀 먼저 들어볼까? 딱 보면 먼저 하고 싶은 거 없어? 코사인 세타로 먼저 묶고 싶다는 생각 안 드나? 이거 그냥 전개하면 코사인 세제곱까지 나오게 생겼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두려울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보자마자 여기 코사인 공통인수 보이니까 코사인으로 먼저 묶어주고 그럼 남은 거 누구야? 이거부터 적어줘. 사인 제곱에다가 이거 전개하면 남는 거 맞나? 그럼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만 남게 되겠네요. 이게 1이라고 하고 있고 그럼 계속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제 더하기 코제가 얼마? 1. 그럼 1 더하기니까 2마 2코 2마 2코면 2로 묶었을 때 1마 코만 남게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약분돼?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약분되고 그럼 그게 뭐만 남느냐? 사인분의 2 코사인만 남게 되는데 그게 1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럼 사인분의 코사인이 누구야? 탄젠트의 역수 맞나? 사인분의 코사인이 탄젠트의 역수 맞아? 그 탄젠트의 역수가 2분의 1이야. 따라서 탄젠트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2가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511번 질문이 뭘 찾는 문제야? 코사인.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할까? 동경 표시하자. 탄젠트가 얼마 나오는데? 탄젠트 2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세타가 3, 4 아니면 4, 4였거든? 3, 4, 4, 4 중에 탄젠트 약수 나온 게 누구니? 3, 4죠. 그래서 대충 세타 이렇게 3, 4쪽으로 잡아주고 탄젠트 값이 얼마 나온다고? 그럼 얘들아 x분의 y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였겠네. 그래서 x분의 y로 계산을 한 게 2가 나왔던 것 같아. 그럼 피타 정리에 의하면 어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루트 5. 따라서 질문이 뭘 묻는 문제였어? 코사인 세타는 얼분의 x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유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잘 봐. 지금 기껏 쓰는 게 뭐밖에 없다고? 탄젠트 나오면 4분의 4로 사제 더하기 코제 나오면 1로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주석이 말한 것처럼 통분 그 다음 뭐 전개 해야 되는 거 그런 기본 지식들에다가 플러스 요거 2개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수고들 했어. 조금만 쉬었다가 쉬는 시간 많이 안 가질게. 멀리들 나가지 말고 물이나 아니면 화장실 다닐 사람들만 다녀와. 페이지 101페이지 없어. 숙제한 사람들이 적으니 여기 오르면 102페이지 520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사플코하고 사마코래. 방정식의 두 근이 사플코하고 사마코랍니다. 그럼 선생님 문제 안 주고 그냥 바로 근거계수 관계 적어도 되지? 이런 형태의 시작은 무조건 근거계수 관계가 맞는 거니까 그 얘들아 풀어줘. 두 근 더하면 뭐 나와? 2사인 세타 나오죠. 두 근의 합이 2사인 세타. 그게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1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b면 1라고 했네.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뭐야?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겠네. 맞아. 이게 지금 합차 공식에 의해서 두 근을 곱한 결과를 말하는 건데 그게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얘들아? 그럼 일단 첫 번째 거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게 뭘까? 이거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싶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말해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걸 찾았어. 그럼 이거 이용해서 이거 풀어야 돼. 풀어서 답을 찾고 그 답이 a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 찾으면 되거든.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고. 코사인 제곱 1 사인. 자 지금 다현이가 말한 게 첫 번째 방법인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 봐. 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 나와야 돼? 루트 3 나와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2분, 그렇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그런데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의 동경인지 모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코사인을 제곱할 거니까 이거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제곱하면 4분의 3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계산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지.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원래 써야 되는 방법은 이게 맞고. 그래 계산해볼까? 얘 2분의 1 제곱할까? 4분의 1 빼기 1 빼기 4분의 1이고 얼마? 4분의 3이니? 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게 얘랑 같은 거죠. 따라서 a 제곱은 얼마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2쪽으로 넘겨주면 2분의 3이랑 같아야 되는 거 맞아? 찾는 게 뭐야 이거? a 찾는 거야? 근데 a가 또 양수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빼자. 루트 2분의 루트 3 유리하면 2분의 루트 6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또 질문? 그럼 우리 이거 선생님이 급한 마음에 미리 숫자를 내버린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나마 조금 다른 파트에 비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숙제를 많이 안 해올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충분히 투자해서 풀었다면 잘 했을 거야 아마. 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상용 로그에 대한 설명 좀 해볼 테니까 개념 설명 한 번 더 잘 듣고 최대한 문제 열심히 풀어오도록 해보자. 상용 로그. 상용 로그는 밑이 얼마인 로그? 10인 로그. 이렇게 생긴 로그를 상용 로그라 부릅니다. 그리고 상용 로그는 밑자리에 10이 적혀있는데 상용 로그만큼은 밑자리에 적혀있는 10을 언제든지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생략돼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게 상용 로그가 되겠고 중요한 게 뭐냐면 상용 로그를 계산한 결과는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구분해서. 정수는 당연히 정수를 말하는 거고. 얘들아, 수학에서 정의하는 소수 부분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금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오고 있니? 그럼 로그 끝난 거지? 근데 왜 대답을 못해? 0부터 1 전까지만 소수 부분으로 인정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분리해야 되느냐? 상용 로그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를 10의 거듭제곱과 이건 한 자리수. 그래야지 얘를 분리하면 로그 10의 n제곱은 계산해서 n이 될 거고 더하기 로그 a만 남게 돼. 그런데 a에 넣는 숫자가 한 자리다 보니까 여기 좀 봐봐. 요걸 상용으로 바꿔볼게. 상용으로 바꾸잖아. 0이 누구냐면 로그 1이야. 1이 누구냐면 상용 로그 1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게 될 정답이 0부터 1 사이가 나오게 해주고 싶으면 이 로그에 붙어있는 진수가 1부터 10 전까지 1부터 10 전까지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는 한 자리수라고 부르죠. 1도 한 자리수, 10보다 왼쪽에 있는 9.9도 한 자리수, 9.99도 한 자리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수 자리에 한 자리수가 들어와야 그걸 계산한 결과가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다. 얘가 바로 여기 적혀있는 소수 부분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상용 로그를 계산할 때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해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수를 10의 거듭제곱 곱하기 한 자리수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더라. 자, 예를 들어서 상용 로그 24.5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그 24.5를 한 자릿수로 바꿔. 24.5가 아니라 2.45로 바꿔줘.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10의 거듭제곱을 추가해. 이건 소수점 한 칸만 당긴 거니까 10만큼만 곱해주면 다시 원래 24.5로 돌아간 게 맞겠지? 그러면 얘가 로그 10 더하기 로그 2.45로 바뀌게 되는데 이 로그 10이라는 결과가 정수 부분 1을 말하는 거고 이건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은 가능하지. 이게 분명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0. 얼마에 해당하는 소수 부분이 맞아. 이게 0. 얼마 맞잖아. 로그 1이 0이야. 로그 10이 1이야. 근데 로그 2.45는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아. 그러니까 이 정답도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항상 상용 로그는 10의 거듭제곱 곱하기 한 자리수 형태로 분리를 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계산한 결과를 정수 부분이 되도록 그리고 한 자리수로 만들어진 상용 로그의 결과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0. 얼마에 해당하는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있죠. 한 번만 더 적어볼게. 먼저 여기 정수 부분 n의 역할. n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수는 정수인데 그 정수가 0 이상의 정수일 때. 두 번째, 정수는 정수인데 그 정수가 음의 정수일 때. 0 이상의 정수일 때는 그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한 결과가 바로 저기 적혀있는 진수의 자릿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다. 볼래? 정수 부분 1 나왔지? 이렇게 정수 부분이 0 이상의 정수일 때는 여기다가 1을 더한 그러니까 2. 그 2가 갖는 의미가 진수의 자릿수가 갖고 있는 수의 자릿수가 두 자릿수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게 진수의 자릿수. 반대로가 아니라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가 나올 때는 그 음의 정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결과가 여기 말 좀 복잡하지? 진수가 처음으로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시작되는 자릿수를 알려주는 값이 된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 상용 로그
0.00035 나온다면 상용 로그 무조건 한 자릿수로 바꾸라고 했죠. 그럼 소수점을 지금 여기 있던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끌어당긴 거니까 여기에다가 10에 마이너스 4제곱 곱해줘야 되겠지. 원래는 소수점이 한참 뒤에 있어서 작아야 될 숫자를 지금 강제로 키운 거 아니야? 그럼 10,000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10,000분의 1을 곱해야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 로그 10의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51이 되는 거야. 얘는 소수 부분이 맞고 맞잖아. 아까도 말했듯이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소수 부분이야. 얘 1과 10 사이에 있는 한 자릿수 맞죠?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 얘가 분명히 계산하면 0. 얼마 나올 거라는 거지. 중요한 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야. 그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가 나올 때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 마이너스 4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4 나오죠. 그 4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진수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게 되더라. 이게 정수 부분 n의 역할이야. 외워주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소수 부분이었던 알파의 역할. 여기다 적을게. 알파의 역할은 먼저 결론부터 말해볼까? 알파가 같으면 무조건 진수 라지 n의 숫자들의 배열 상태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소수 부분이 같게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진수가 크기는 다를지언정 진수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의 배열 상태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 상용 로그 5.41, 상용 로그 54.1, 상용 로그 541, 상용 로그 0.0541. 이 정도만 해볼까? 이거 지금 숫자 비율 다 같거든? 다 같아. 맞습니까? 이렇게 숫자 비율이 같으면 이거 얘처럼 바꿔볼게. 10의 몇 제곱? 10의 0제곱 곱하기 5. 이거 이 자체가 한 자릿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로그 5.41로 바꿀 수 있어. 얘는 5.41로 바꾸면 10의 몇 제곱? 1 더하기 로그 5.41로 바꿀 수 있고, 얘는 2 더하기 로그 5.41로, 얘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5.4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부분 다 달라. 얘 왜 0인 줄 알아? 한 자릿수니까. 얘 왜 1이야? 두 자릿수니까. 얘 왜 2야? 세 자릿수니까. 얘 왜 마이너스 2야?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시작되니까. 그런 건 정수 부분의 역할이고, 소수 부분은 여기 있는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이 모든 로그의 소수 부분이 0. 얼마인지는 표현이 하기 힘드니까 로그 5.41로 표현된단 말이야. 로그 5.41로. 이렇게 소수 부분이 다 같게 나오는 모든 상용 로그들은 그 진수들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수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의 배열 상태, 지금 배열 상태는 5, 4, 1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소수 부분의 역할이 된다고 볼 수 있어. 맞아, 얘들아?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상용 로그 표를 보는 방법. 근데 상용 로그 표 보는 방법 엄청 쉽지. 상용 로그 표는 이쪽에 1.0부터 1.1 해가지고 9.9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상에 0, 1, 2, 3 해서 9까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표는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근데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는 결국에는 뭐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소수 부분을 알려주는 표라고 생각해주면 돼.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알려주는 표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읽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상용 로그 2를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상용 로그 2는 이쪽에서 2.0 그리고 여기도 0 2.00을 읽어주면 되는 거라 여기를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뭐라 적혀 있느냐 0.3010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맞아? 그래서 상용 로그 2.00 그러니까 상용 로그 2는 요 앞에 0만 붙여서 0.3010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이렇게 상용 로그 표까지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은 다 있는 거야. 여기 반드시 외워주길 바래. 수업할 때 기억나? 사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면 이것만으로도 여기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어. 사실 그래. 그런데 우리 수요일 배울 때도 선생님이 SN 중에서 AN 구할 때 등차의 SN, 등비의 SN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외워야 된다고 했지? 시간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맨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외울 수 있다면 외워서 푸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한번 넘겨볼래? 자, 선생님이랑 되는 만큼 한번 해보자. 대신 숙제는 상위로 로그 끝까지야. 로그 끝까지. 로그 끝까지는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까지 선생님한테 사진 보내야 되는 건 삼각함수 쪽. 해서 동영상이 됐든 페이지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 알아서들 선생님한테 보내고 잘 수 있도록 해. 자, 153번 시작해봐야 돼. 153번 시작해보세요. 자, 그만. 7번 보자. 물어볼게. 이거 왜 1이지? 두 자릿수니까. 그럼 얘는 왜 2였을까? x가 세 자릿수니까. 그런데 소수 부분 어때? 그럼 이 x도 숫자 배열 상태가 누구 나와야 돼? 5, 1, 2 배열 나와야 됩니다. 거기다 몇 자릿수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답이 512겠죠. 맞아? 그 다음 이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게? 이거 정수분 소수분 표현 돼 있는 수야 안 돼 있는 수야? 안 돼 있는 수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수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0.2907을 계산한 숫자거든? 이건 소수 부분이 아니야. 수학에서 약수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고. 얘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2를 어떻게 하고 여기다 1 한 번 더 빼주고 여기다가 다시 1을 어떻게 해서 여기다 1 더하면 0.7093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어차피 같은 수예요. 하지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그런데 보니까 소수 부분이 똑같아진다는 걸 또 확인했어. 그럼 이 y에 들어갈 숫자도 숫자 배열은 누가 돼야 된다? 512 배열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얘가 왜 마이너스 2였을까? 얘가 몇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였을 테니까. 맞아? 뭐 계산해봐. 자, 그 다음 158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58번.
아까 설명할 때 상용로그의 정수부분을 n이라 놨었지. 근데 이 문제는 그 정수부분을 fx라 놓겠대.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만. 이거 해석해봐. 이게 뭐야? F1이 무슨 뜻인데?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나오는 상용 로그 1의 무슨 부분? 정수. 상용 로그 1 정수 부분 얼마야? 0이죠. 맞지? 진수의 자릿수 보고 정수 부분 찾는 거야.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외우면 빠르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F1부터 F9까지는 진수에 들어가는 게 몇 자릿수야? 한 자릿수야. 그럼 이때의 결과는 얼마겠어? 0이겠죠. 무조건 정수분 0밖에 안 나와. 한 자릿수 가지고 로그 계산하면 0이잖아. 그럼 이제 두 자리 F10부터, 그러니까 상용 로그 10부터 상용 로그 얼마까지는? 99까지는 10부터 99는 전부 다 몇 자릿수죠? 두 자릿수. 그럼 그 두 자릿수의 정수분 얼마 나올까? 1 나오겠지. 빨리 말해봐. 이거 10부터 99까지 몇 개야? 10부터 99까지 계속 90개인 거 맞아? 그러니까 1만 90번 더 해주면 되겠어. 전부 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만 90번 더 할 거니까. 그 다음 상용 로그 100부터 상용 로그 얼마까지? 999까지는 세 자릿수에 대한 상용 로그를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정수부분 얼마 나올까? 2 나오겠죠. 이거 개수 몇 개인지 말해봐. 900개 나옵니다. 2만 900번 더 해줘야 돼. 마지막 F 1000부터 F 어디까지 가는 거였지? 2030까지는 몇 자릿수야? 4자릿수야. 그럼 정수분 얼마 나올까? 3 나오겠죠. 이거 개수 몇 개인데? 1031개겠네. 그래서 0 더하기 90 더하기 1800 더하기 요거 계산한 것까지 더해주면 빠르게 정답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는 얘기였겠죠. 이해되니? 159번 시작해보세요. 159번.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상용 로그를 계산했을 때 그 로그를 계산했을 때 이 정수 부분만 알고 있으면 그 정수 부분을 가지고 진수에 사용되고 있는 숫자가 몇 자릿수인지 또는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온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거든? 그걸 이용해서 159번을 풀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시간 많이 못 줘서 미안해. A 세제곱 B 계산해봐. A 세제곱 얼마야? 2의 15제곱 곱하기 B는 얼마지? 5의 10제곱. 이거 맞아? 질문. 이 숫자 엄청 큰 숫자지? 근데 이게 질문이 뭐야? 얘가 이게 몇 자릿수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 근데 몇 자리인지 알려주는 게 저게 얘들아 들어봐. 고개 들고 이게 상용 로그의 진수에 붙어서 내가 궁금해하는 이 숫자를 상용 로그의 진수에 붙여버린다. 잘 봐. 이 녀석의 답을 찾았다고 생각해볼래? 이거의 답을 내가 찾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몇 자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찾은 이 정수 부분에다가 얼마만 더하면 된다고? 1만 더하면 정답이야. 이렇게 계산해서 얻게 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만 찾아내면 거기다 1 더한 게 진수의 자릿수라고. 그러니까 내가 몇 자리인지 궁금해하는 수, 문제가 궁금해하는 수를 어떻게 해?
상용록의 진수에다가 갖다 박아버려. 박아버리라고. 그런 다음에 그 계산에 집중해주면 돼. 계산할게 이제. 그럼 이제 아이디어 좀 내봐. 이거 계산 어떻게 할래? 이가 몇 개? 15개 중에 10개만 떼볼까? 10개 떼면 얘랑 붙여봐. 2의 10제곱이랑 5의 10제곱 합치면 누구의 10제곱? 10의 10제곱. 이 몇 개 더 남아있지? 이런 아이디어를 스스로 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분리할까? 로그 10의 10제곱은 얼마? 10 더하기 로그 2의 5제곱은 5 상용 로그 2로 로그의 선을 쓸 수 있는 거 맞니? 근데 로그 2가 얼마로 하래? 0.301에다 5 곱하면 얼마인데? 1.5050인가? 아, 잠깐만 1.5050 이거 계산하면 1.5050이니까 11.5050이 됐어요. 됐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중이지? 문제가 묻고 있는 숫자를 상용 로그의 진수에 갖다 붙여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정수 부분이 얼마 나와? 11 나왔어. 그럼 이 11의 의미는 얘가 몇 자릿수라는 걸? 그래서 정답 12자릿수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번 더. 161번 시작해보세요. 161번. 이번에 생각해봐. 3분의 2가 소수로가 0.666 정도 돼. 근데 그 0.666에 대한 숫자를 10번이나 곱해야 돼. 그럼 숫자가 얼마나 작아지겠어? 막 0.000 막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질문이 뭐냐? 그렇게 작게 나올 이 숫자가 도대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시작되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그걸 또 알려주는 게 뭐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야. 그래서 방금처럼 몇 자리 수냐를 물어볼 때 또는 되게 작은 0. 얼마에 대한 숫자일 때 그런 자릿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묻고 있는 숫자를 상용 로그의 진수에다가 갖다 받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계산에서 얻게 되는 정수 부분의 형태를 보면서 정답을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고. 자, 그만. 다시 봐. 질문이 뭐지? 이게 분명히 0.0 어쩌고저쩌고 나올 텐데 이 숫자를 계산했을 때 정말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나오는 순서가 나올 거거든? 그게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숫자에서 그 숫자가 시작이 된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게 궁금하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수를 상용 로그의 진수로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계산해봐. 10 앞으로 내려보낼까? 그리고 3분의 2는 상용 로그 2 마이너스 상용 로그 3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 맞나? 그럼 0.3010에서 0.4771을 빼면 되겠네. 그럼 10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 0.176 그래서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1.761.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정수분 수분 옳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다? 잘못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1 더 빼주고 이 마이너스 0.76에다가 1을 더해서 플러스 0.239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수분이 얼마인 걸 알게 됐어? 마이너스 2.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숫자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건 0.0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소수가 시작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두 번째 자리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그 다음 숙제할 때 유형 15, 유형 16은 빼주실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지도를 해줄게. 유형 15, 유형 16은 잠깐 빼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숙제부터 체크해. 숙제 42페이지까지고 체크 잘해. 42페이지까지 하고 아까 뺐던 유형 여기서 반복되는 거 보여. 지금 그것도 뺄까요? 191번 빼세요. 191번 빼. 193번도 떼세요. 그 정도 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내볼까요? 활용 문제 하나만 해보자. 활용 문제 하나만. 어떤 거 해볼까? 173번 한번 해보고. 자, 한 문제만 더 집중해줘. 173번 보세요. 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최대 신호, 잡음비. 얘들아, 일단 P가 잡음비,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잡음비. 그 다음 평균 제곱 오차를 러지 2. 와, 문자 2개밖에 없네. 이거 2개만 체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탄생한 공식이 뭐냐? 라지 P는 20 상용 로그 255 마이너스 10 상용 로그 2로 계산하면 된답니다. 이게 공식이네. 맞아 얘들아? 이때 이제 문제 대입할 준비하자고. 잡음비를 각각 PA, 식이 2개 필요한가 봐. PA하고 PB가 필요한가 본데? 그럼 갈게. 20 상용 로그 255에다가 20 상용 로그 255에다가 이거 그럼 뭐야 이것도 그러면 10 상용 로그 2a 대입해서 계산한 게 PA 10 상용 로그 2b를 대입해서 계산한 게 PB. 뭐 대입한 거 아무것도 없네. 숫자를 알려준 게 없어서. 맞아 얘들아? 근데 마지막 줄에 이 B가 누구랑 같아? 이 B가 얘들아 이 B가 100 곱하기 2A랑 같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이때 질문 뭐 계산하는 거? 그럼 좌변끼리 우변끼리 뭐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빼면 끝나.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못하는 게 뭐지? 칠판 봐봐. 이 이유를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못 만들어. 그냥 대입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끝내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만들고 있다고.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럼 질문하고 모양 만들어주면 돼. 뺄 거야. 그럼 빼면 이거 날아가겠네. 맞습니까? 그럼 요것만 빼주면 되겠는데 뺄 때 나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 그럼 뺄 때 어떻게 해주면 돼? 로그 2a에서 로그 102a를 빼주면 되겠는데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는 맞아? 맞아? 그럼 이거 로그끼리 나눴으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 로그 100분의 1 되겠다. 로그 100분의 1이 얼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얼마? 이렇게 대입만 잘해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실제 계산이 복잡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 목요일까지 자려올 수 있도록 하고 집에 가자마자 쉬지 말고 밥 먹고 밥을 먹든 뭐하든 숙제 마무리해서 선생님한테 증거 남겨주고 고생들 했어. 그리고 목요일날 클리닉 교재도 검사할 거니까 상용 로그까지 마무리 잘 해갈 수 있도록 하고 클리닉 교재도 검사하도록 하겠어.